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부터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원스타 PPD 배재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든지 사람들은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이 왜 빨리 가? 이런 고민하지 말잖아요. 우리 사업에서 속도가 남들보다 느리다고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사업은 끝까지 어차피 5년 뒤, 10년 뒤의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빨리 가셨던 분들, 그분도 오겠지만 저는 초창기 사업이 느려서 제가 정말 될까? 나도 내가 될까? 이런 고민했는데 어느 순간 원스타 PPD 방들이 따로 있거든요. 본사에서 운영하는. 거기 가봤더니 빨리 갔던 분들 아무도 안 계시고 저희랑 배신혜 사장님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남들보다 느리게 가는 걸 부끄러울 게 아니고 끝까지 못 버틴 걸 부끄러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휴일날인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오갈 데 없어서 오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삶이 힘든 이유, 남 탓을 하고 자꾸 이제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의욕이 없는 이유는 건강하지 못해서더라고요. 저도 어제 하루 일정 보면 빡빡했거든요. 아침부터 일찍 가서 뭐 좀 이제 하는 일이 있었고 그것도 힘든 검사를 마치고 나와서 애들이 연휴인데 또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어서 바로 오면서 영화 보자 해서 그냥 우리 범죄도시 3는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부랴부랴 범죄도시 3 보고 범죄도시 3 보신 분? 예, 볼만합니다. 이게 우리 그 시리즈 중에서 1, 2, 3 갈수록 이렇게 좋아지는 영화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재미로 보는 영화인데 제가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는 거 3번 먹은 느낌? 그렇죠. 약간 그죠. 아무리 맛있는 것도 3번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볼만하다.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와서 바로 또 부랴부랴 밖에 공원에 나가서 한 7km 뛰고 또 집에 와가지고 또 강의 있으니까 강의 준비해야 되잖아요. 강의 준비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건강하지 못했으면 의욕이 없으니까 뭐예요? 집으로 오면서 영화 보자고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럼 애들 나름대로 또 심심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하면 다음날 강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일은 그냥 아무 얘기나 하지 뭐 이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고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의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근데 그 의욕을 내는 게 건강이다. 그래서 우리 오신 분들하고 휴일날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건강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입니다. 이 주제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진 이유는 감당하지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진 거예요. 저는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누구나 다 성공시켜야 됩니다. 근데 정말 힘든 파트너인데 먹고 살기 힘든 파트너인데 자기보다 더 힘든 분을 모시고 와서 성공시켜야 됩니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힘든 상태에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감당하기 힘든데 의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뜻은 좋지만 감당하지 못할 때 힘이 드는 거거든요. 관절 손상된 사람들 그래서 관절에 좋은 게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제가 딱 보면 관절도 저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절이 나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관절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항상 감당할 수 있는가?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야 되잖아요.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요. 찢어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서로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직급은 어느 순간 갈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근데 그걸 유지해내는 게 실력이고, 실력이 감당이 안 될 때는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실력을 유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파트너들한테. 자꾸 파트너들 성장시킨다 그러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성장 못 시킨다. 우리 일은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감당하고 건강하고 뭐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 우리가 어찌됐든 건강은 약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음식으로, 입에 들어가는 음식으로 이제 우리가 건강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하잖아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 당뇨, 고지혈, 혈압 모든 것들이 보면 먹는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 약으로 고쳐질 수 없는 병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걸 소화기관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먹고 있느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소화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고 체질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요 소화기관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먹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건강정보는 넘쳐나지만 정말 우리가 똑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몸을 먼저 이해해야 되거든요. 우리 몸 중에 특히 내 몸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 몸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건강이 힘든 게 뭐냐면 방송에 나와서는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슬픈 현실이지만 놀라운 건 심장학회에서 고기를 적당히 먹어주는 게 심장에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심장학회에 연구비를 대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축산농가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심장학회,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과거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나왔는데 축산학회에서 돈을 대주는 순간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 FDA도 연구 지원비 누가 해줄까요? 예, 시리얼 회사, 화학회사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회용품도 나쁘다고 하지만 일회용품의 환경 오염처럼 만드는 그 연구 있잖아요. 방송 그 연구비 다 누가 대주는지 아세요? 농약 회사들이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 환경에 되게 위험한 게 농약 제초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감당하기 힘든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들은 FDA에서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허가해준 식품 첨가 물질이 3,000가지입니다. FDA에서는 안전하다고 얘기하죠. 식품 첨가 물질 미연 먹어도 괜찮다? 물론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미연 성분이 글루타민산 나트륨인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FDA에서는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라면 하나만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연구가 아니고 데이터로 나온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라면만 44년 먹은 사람 아세요? 장협착증이 와서 어떤 음식도 못 먹는데 라면만 먹고 44년을 견딘 사람이 있어. 라면이 나쁜 건데?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거 하나만 먹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라면에만 든 게 아니고요. 과자에도 들어있죠. 빵에도 들어있죠. 각종 조미료에도 다 들어있죠. 걷다가 또 어디에도 들어있어요? 된장, 고추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음식들, 마트에서 하는 음식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감칠맛을 주기 때문에 계속 음식을 더 먹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야채 먹는데 소스 뿌려 먹잖아요. 소스에도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속에도 또 들어있는 거예요. 재미난 일화를 얘기해 줄게. 제가 저염식을 한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또 안쓰러웠던지 큰맘 먹고 자기가 요리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일단 햄버거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소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소스가 없어도 돼요. 그냥 그 자체로 맛있습니다. 근데 굳이 저염식으로 맛있게 해준다 그래서 소스를 만드는데 보니까요. 버터, 굴소스, 우스타 소스, 케찹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소금 덩어리거든요. 하도 섞어서 계산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맛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음식들을 먹고 또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도 문제가 많죠. 예전엔 자두는 정말 손가락 한 마디만 했어요. 근데 요즘 자두는 크잖아요. 그리고 모든 과일이 달죠. 이 과일이 단 거를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강의 나가니 물어보잖아요. 사카린 뿌리세요. 그랬더니 야, 이 누가 촌스럽게 사카린 뿌리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수확하기 일주일 전에 주사 한 방 놓으면 과일의 당도가 확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한 음식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고기. 고기는 사실 뭐 죄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소나 돼지, 얘네들이 사료를 먹고 자라잖아요. 심지어 소한테 동물성 사료를 줘서 광우병이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소한테 대부분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방식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삼겹살은 원래 버려지는 고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우니까 자꾸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먹을까? 가만 봤더니 사람들이 지방 맛을, 구운 지방 맛을 들이면 미원처럼 못 끓는다는 거예요. 중독성이 강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홍보를 한 거죠. 구워서 먹으면 맛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맛에 길들여져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건강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요. 제일 심각한 건 사실 농약과 제초제입니다. 요즘 풀 뽑는 사람 없잖아요. 농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제초제 뿌립니다. 그러면 이 제초제가 농약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골프를 치지 않지만 저한테 자꾸 골프 치라고 이제 강요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골프 안 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1년에 골프장에 뿌려대는 농약의 양이 512톤이에요. 아무런 생산성 없이 내가 즐기겠다고 치는 그 골프장에 뿌리는 약이 그만큼이라니까요. 제가 골프 치는 거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 치세요 하지만 골프 치면서 환경오염이 있기 이런 얘기하는 거 웃긴 얘기가 뭐냐면 사실 종이컵이나 일회용품들은 우리 몸에 뭐 말하자면 첨가 물질이에요. 이건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농약이나 제초제는 토양을 파괴시켜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2045년이 되면 그 전 세계 토양에서 더 이상 작물이 재배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돼 있어요. 왜냐면 작물이 재배되기 위해서는 미생물도 필요한데 지금 억지로 비료랑 이런 걸로 버티고 있는데 농약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이 왜 심각하냐면 환경을 생각한다면 우리 몸은 토양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토양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구조 자체가 성질도 비슷해요. 왜냐면 아파트는 수명이 30년이죠. 근데 흑벽돌 집은 수명이 몇백 년을 가져. 보수만 계속하면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흑벽돌 집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토양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려요.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첨가 물질에 제거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농약을 뿌리고 제초제를 뿌리는 건 뭐냐면 우리 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회복이 힘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배 단계서부터 환경 오염을 재배 단계부터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좀 비싸지만 유기농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쿱 자연 생명 꼭 가서 사거든요. 모든 것들 거의 모든 걸. 좀 비싸지만 우리가 그 환경을 생각해서 종이컵도 아껴야 되고 일회용품도 아껴야 되지만 진짜 지구를 생각한다 그러면 농약을 덜 쓰는 유기농을 비싼 돈을 주고 사도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마트에서 싼 거 사야 돼요? 유기농 사야 돼요? 유기농 자꾸 우리가 구매해줘야 저조금이라도 농약을 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래야 지구를 훨씬 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아이쿱 자연생명 가면 승질 날 때 있어요. 좀 내가 가서 교육 좀 시키고 싶다. 왜냐면 제가 하도 낫또를 사오니까 낫또 이렇게 하다가 거기 조합원이 얘기하더라고요. 낫또가 건강에 좋은데 건강 많이 생각하시는데 들기름 치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맛도 좋다고. 근데 그분 몸이 이래요. 낫또 자체에도 식물성 기름 많은데 걷다 왜 꼭 들기름을 쳐먹냐? 이거 쳐먹는다가 아니에요. 쳐서 먹느냐? 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몸 좀 바꿔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뭐 할 만큼만 드시면 된다고요? 감당할 만큼만. 그리고 삶도요. 감당할 만큼만 내가 그 수용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쁘죠? 예. 예.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그죠? 저도 이거 보면서 힐링을 많이 하거든요. 치아 2개 난 것도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 저도 사실 이것만 보면 지금 한 3년 전서부터 아이를 하냐 입양하자고 자꾸 꼬시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경기를 해서 그 꿈은 아직도 안 버리고 있습니다. 살면서 그렇죠. 한 생명 이렇게 다시 우리가 한 라인 키우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한 생명을 거두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거 소화기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입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 건강은 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입이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입에서 먼저 가장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침이 고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은 생각하는 대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할 거리만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도록 우리 몸이 반응을 한다는 예를 들면 레몬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몬 하나 깨물어 보셨어요? 예. 만약에 우리 차에서 멀미 심할 때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게 레몬 반 잘라서 입에다 쑤셔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멀미가 확 멈춥니다. 그런데 레몬을 잘라서 상대방 입에 넣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입에 침이 고이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남도 욕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상상만 했는데 내 몸에 침해 고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뇌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심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한심한 놈이야 얘기했는데 우리 몸은 주어가 없다 보니까 내가 한심한 놈이야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음식을 먹게 되면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침은 걸러진 혈액이에요. 그래서 혈액을 걸러서 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침이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침이 첫 번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기관은 우리 몸인데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에 해당되죠.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내 몸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면 소화기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소화기관에서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근데 소화기관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 찌꺼기들이 전부 다 독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입에서 침하고 만나서 아밀라제에 의해서 분해가 돼야 흡수가 돼요. 그럼 아밀라제랑 충분히 섞이지 않으면 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이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씹어야 된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친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이 장수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 중에서 영조라는 분 아시죠? 영조가 그 시대 치고 되게 장수를 했는데 모든 왕이 걸렸던 통풍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걸리지 않았던 이유가 영조는 서민이 먹던 거친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친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 씹어야 되잖아요. 현미 같은 거 오래 씹어야 되잖아요. 오래 씹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은 오래 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꿀떡꿀떡 삼키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같은 양이라도 몸에 독소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탄수화물하고 고기랑 섞이면 안 좋다는데 탄수화물이랑 고기랑 잘 먹는데도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 많이 씹으세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데 최소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고기랑 같이 먹어도 그 효과가 반감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음식은 적게 씹는다, 많이 씹는다, 많이 씹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침에는 뭐가 또 많이 들어있냐면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석 생긴다 그러죠. 치석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침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치석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침 속에도 칼슘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치석 많이 생기면 나 그러면 칼슘 그만 먹어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칼슘제를 먹으면 불필요한 건 몸 밖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혈중에 침도 만들려면 칼슘이 필요하죠. 뼈도 만들려면 칼슘이 필요하고 우리가 신호 전달 체계를 만들려도 칼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액 중에는 일정하게 칼슘 농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는 칼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큰일 나는 게 신호 전달이 안 되니까 내 팔이 안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몸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뼈에서 칼슘을 긁어내자. 그래서 갑상선에서 우리 양자 측정기 보시면 갑상선 검사하면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 나와 있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수치 있죠. 그게 요 갑상선에서 요 호르몬을 내보내서 뼈에서 칼슘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먹은 칼슘들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을 긁어내는데 얼만큼 긁어내야 될지 몸에서 모르잖아요. 많이 긁어내고 남는 것들이 그런 결석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치석을 생기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치석이 생기고 결석이 생기는 사람일수록 뭘 많이 먹어줘야 괜찮은 거예요? 칼슘제를 많이 먹어야 된다. 왜냐면 난 콩팥에 돌이 써 있어 칼슘제 못 먹어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침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진통제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포유를 보면 상처 나면 뭐 하죠? 말 많은 사람이 몸이 아파요. 왜요? 말 많으면 침이 마르죠. 침이 마르잖아요. 침이 마르니까 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보면
이 진통제 성분이 부족하니까 몸이 아플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또 말 많은 사람은 밥 먹을 때도 말 많죠. 짜증나지 않아요? 우린 듣느라고 다 먹었는데 지 혼자 덜 먹어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때 남들 먹는 거 구경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이죠. 밥 먹을 때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말 많이 하면 침 날아가고요. 그럼 들어간 음식이 또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정리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입에서 소화되는 건 뭐라고요? 탄수화물.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데 현대인들은 어떤 탄수화물을 많이 먹냐면 부드러운 탄수화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씹다 보니까 이것들이 섞이지 않고 들어가서 이게 전부 다 그 살이 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꼭 씹어 드시는 분들이 살이 상대적으로 덜 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음식도 빵을 씹더라도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씹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언젠가 되겠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면 식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많이 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치매 무섭죠? 건망증 무섭잖아요. 저도 어제 체험했어요. 어제 병원에서 뭐 검사한다고 막 하루 종일 막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와이프님으로부터. 애 데리고 치과를 갔는데 마치고 나와서 우리 차 번호를 달래요. 제가 이제 차가 고장 사고로 수리를 맡겨서 지금 렌트카를 쓰고 있으니까 차 번호가 기억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차 번호를 불러줬어요. 근데 속으로 차 번호를 왜 불러달라 그러지?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치과 마치고 나와서 주차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하려고 차 번호를 계속 찾은 거. 근데 제가 차 번호를 쳐도 계속 안 나오니까 막 아시잖아요. 이분 성격. 에이씨 그러면서 막 안 나오잖아.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차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지는 버스 타고 갔어요. 헛당에 남의 건물에서 차도 안 가져갔는데 계속 그거 한 친이 나오겠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건망증이나 치매가 되게 무섭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근데 그런 것들 예방해 주는 게 뭐냐면 기억을 담당하는 게 뇌의 해마입니다. 근데 해마는요, 씹을 때 해마가 자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억력을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씹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암기 까먹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암기 까먹을 못하거든요. 이해하는 건 좋아하는데 암기를 하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암기 과목이 약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안 씹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반찬을 줄 때 오징어나 멸치 큰 거, 마른 반찬을 주면 많이 씹겠죠. 그래서 기억력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보시면 또 이게 웬 코브라냐 이럴 수 있는데 코브라가 아니고요. 이게 입이고 식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입을 멍까서 꿀꺽 삼키면 이제 식도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 식도 중에서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게 뭐냐면 역류성 식도염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역류성 식도염 많은데 웃긴 건 뭐냐면 많은데 난치성 질환이에요. 잘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약은 대부분 뭐냐면 이 식도관을 조절해 주거나 아니면 그 위산을 억제해 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밤에 먹는다는 거예요. 밤에는 위가 움직인다 그래서 안 움직인다 그랬어요? 저녁 8시 이후면 위가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먹잖아요. 먹으면 위에 음식이 꽉 차 있죠. 꽉 차 있으니까 이 음식이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더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거든요. 밤에 먹은 건. 그런데 우리가 먹고 나서 밤에 야식 먹고 나서 아니면 술 한잔 먹고 나서 어때요? 자잖아요. 이러면 자니까 요게 세워져 있으면 그나마 안 올라오는데 누우니까 어때요? 올라오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올라오면서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켜서 위산이라는 거 아주 강한 게 있는데 위산이 같이 넘어서 식도를 손상시키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그러면 뭐부터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식을 끊어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해지고 안 먹으면요 100%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해주고 안 먹는데도 그런데 야식 먹는데도 역류성 식도염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몸의 구조로 이해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위관이요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식도가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면 먹고 자 이렇게 가 있다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이 넘어오기 훅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누우면 이게 닫혀 있으니까 덜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야식을 안 먹으면 좋겠지만 어쩌다 야식을 먹는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눕는다, 왼쪽으로 눕는다, 왼쪽으로 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오른쪽에 있어도 오른쪽으로 누워야 된대요.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와이프를 왼쪽으로 옮기면 되죠, 그죠?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안 옮기더라고요. 왜요? 자기는 오른쪽에서 가장 이뻐 보인대. 그래서 아무튼 네. 불 껐는데 뭐가 보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자세만 보고도 건강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왼쪽으로 자는 사람은 위가 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가 밑으로 쳐지고 심장이 공간이 남기 때문에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들 어느 쪽으로 눕는다? 오른쪽으로 눕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몸의 구조만 알면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일단 야식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위하수예요. 위하수라고 해서 위가 처진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 눈 밑에 이거 눈두덩이라 그러나요? 이게 처진 거는 위가 처졌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양자 측정기 보면 그 위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위하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위장의 움직임이 덜한다고 해서 이게 표시되는 분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위가 처졌다는 거. 그러면 위가 처졌다는 건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거잖아요. 길면 가스가 차겠죠. 가스가 차면 자 여기 보시면 위하고 식도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판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기가 막히게 허투루 만들어진 게 없어요. 위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오면 안 되니까 저 판막을 둔 거예요. 못 넘어오게.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는 건 못 넘어오게 판이 있는데 이걸 뚫고 나온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위가 처져 있으면 가스가 차니까 저 판막이 자꾸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자꾸 위산이 올라와서 역류성 식도염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위하수가 있으면 위가 처졌으니까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는 원래 요만한데 먹으면서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 그랬죠. 정말 많이 늘어나거든요. 먹는 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위가 처진 거를 고쳐야 역류성 식도염이 해결됩니다. 그럼 위가 처진 거 고치려면 밥을 먹으면서 고칠 수 있겠어요? 비워줘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클린하면 100% 낫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산과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위산과다가 많지 않아요. 몇몇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위산이 적습니다. 그럼 위산이 적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화가 덜 되겠죠. 위의 입장에서는 소화가 덜 되면 절대 밑으로 내보내려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머물고 있다가 누우면 바로 또 이게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산이 적어도 오히려. 근데 병원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 과다라 그래서 제산제를 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은 속쓰림은 덜하지만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그래서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위산이 적어서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산 양을 충분히 해주면 되는데 위산은 만들어주는 것보다 아끼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위산이 적어서 병이 생겼다. 그건 몸에서 위산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얘가 위산을 많이 썼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위산이 적은 사람들은 또 뭔가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음식을 덜 먹어야 돼요? 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소화기관은 쉬게 해줘야 난다. 이거 개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역류성 식도염을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위산이 넘어오잖아요. 근데 목구멍까지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끔 이렇게 한잔 하시고 토할 때 똥물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실제 똥물이 올라올까요? 헷갈리죠?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 소장에 있는 액체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똥물이 나오는 거예요. 똥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치고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기관지 쪽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에 자꾸 병이 생기고 또 이게 심해지면 이 목에 했으면 기관지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이 뭘 많이 하냐면 코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클린하면서 코골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손상돼서 코골이가 생겼던 게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PD 워크숍 갔는데 우리 남자분들 클린 좀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제가 요즘 뭐 술을 안 마시니까 PD 워크숍 하면서 일찍 올라가서 잤는데 세상에 이놈의 노래방 위에 방을 제가 해피리면 들어가서 잠을 못 자 간신히 잠들려고 딱 했는데 정인 사장님 들어오신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코를 더럽게 골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깼어요. 근데 이명진 사장이 들어왔어요. 이명진 사장님도 알죠? 코를 골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정차는 그러면 또 막 억지로 이제 잠들려고 했는데 우상영 사장님이 들어온 거예요. 이분은 코를 골다가 숨을 안 쉬다가 코를 골다 숨을 안 쉬다 그러니까 더 신경 쓰이잖아요. 나중에 하도 짜증나니까 저대로 그냥 뒤지지 왜 자꾸 숨을 쉬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코 골면 뭐 해야 된다? 클린 해야 된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약이 뭐예요? 자꾸 얘기하는데 그냥 이거 클린 하시는 게 일단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있으면 점막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점막이 손상된 거거든요. 그러면 점막이 손상된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건 엠브로토스다. 그래서 엠브로토스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막 그러면 소화기관에 엠브로토스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미국에는 엠브로토스를 판매할 때 카드를 줍니다. 그 카드에서 소화기관 개선, 소화기능 개선 뭐 몇 가지 6가지 항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족하면 반품을 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화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나와 있다면 그만큼 자신 있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소화기관은 다 점막으로 되어 있고요.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점막은 당사슬에다가 수분이 결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엠브로토스를 많이 먹어주면 그런 부분들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을 많이 만나냐면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는 분이 되게 많아요. 20년 동안 소화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거 일주일 먹고 이렇게 빨리 개선됐죠. 그런 사람들은 점막이 손상될 건데 엠브로토스를 드시다 보니까 빨리 해결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도로 해서 위로 이제 넘어갑니다. 위로 넘어가면 위에서는 뭐가 나오냐? 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산이 음식이 있으면 위산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위산에 의해서 소화될 준비를 마치는 게 단백질과 미네랄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위산이 적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종합영양제를 먹어도 미네랄이 소화될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미네랄과 단백질은 위산과 만나야 분해되고 흡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다양한 위에서 속쓰림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제 제산제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위산이 있어야 단백질과 미네랄이 흡수된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위산이 적으면 카탈리스트를 먹어도 미네랄이 잘 흡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위산은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위산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속쓰린 이유는 뭐냐면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점막들이 이렇게 쌓였는데 점막들이 약하니까 위산에 의해서 근육이 공격을 받으면서 속쓰림 증상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속쓰리다 그러면 제산제를 먹으면 위산이 중화되니까 미네랄과 단백질과 대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몸에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속쓰리다 그럴 때는 제산제를 먹을 게 아니고 갤포스 같은 제산제를 먹을 게 아니고 뭘 강화시키면 돼요? 점막을 강화시키면 된다. 그래서 점막을 강화시키는 게 엠브로토스고 나 엠브로토스는 좀 부담스러워. 아니면 엠브로토스 먹으면서 좀 더 빨리 생성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뭐죠? 메나시라는 제품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메나시도 좋지만 메나시보다 더 직접적으로 점막 생성시키는 데 도움되는 게 바이탈 프로발란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바이탈 프로발란스를 난 점막이 약해 그러면 바이탈 프로발란스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염 있을 때 무조건 메나시였는데 물론 비염에 메나시가 더 좋습니다. 근데 나는 장이 안 좋아서 장 누수 증후 때문에 바이탈 프로발란스 먹었는데 비염이 해결된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뭐예요? 바이탈 프로발란스가 점막 건강을 돕기 때문에 비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작용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산에서 단백질과 미네랄이 흡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말하자면 위산이 적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산이 적다. 이렇게 되시면 위산의 재료는 뭐냐면 바로 소금하고 나트륨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소금하고 술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 예전에 그 나이 드시면 식전 반주로 꼭 3잔 하셨잖아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위산이 나이 들수록 위산이 적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또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러니까 난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일상생활의 음식만 잘 먹어주면 소금이 부족할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위산이 너무 지금 불편해. 그러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먹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서 소화되는 건 뭐다? 단백질과 미네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첫 번째 위염이 있죠. 그러면 위염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위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위산이고 있고,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된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병원에서 약 먹어야 되는데 이게 위염, 위궤양, 위암을 일으키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위암이 발생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서 위암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헬리코박터균은요. 위의 점막이 상태가 좋지 못하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빴으니까 그게 생긴 거고 위암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위암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헬리코박터균을 죽일 게 아니고 뭐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헬리코박터균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예로 따지면 우리 피부에 모낭충이 있다 그랬죠. 이게 알칼리성 화장품을 쓰니까 자꾸 피지막이 손상되니까 모낭충이 나와서 피지막을 억지로라도 생성시키려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약산성 화장품을 쓰면 항생제를 안 발라도 모낭충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든요. 위도 똑같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생겼다는 건 점막이 나쁜 거니까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헬리코박터균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헬리코박터균은 그 강한 위산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산성이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피부에 부으면 피부도 녹아내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산성에도 살아남는 세균을 죽이려면 항생제는 얼마나 독하겠냐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죽이는 약을 먹는 사람들은 몸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많이 힘들어요. 그 항생제가 정말 독해요. 그래서 그런 요법을 쓰기보다는 점막을 강화시키면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음식으로는 점막 강화시키는 성분이 뭐가 있어요? 마가 좋고 양배추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했죠. 양배추는 생으로 먹는다, 삶아 먹는다? 삶아 먹거나 볶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엠브로토스나 메나시 속엔 비타민 C 성분이 있기 때문에 또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데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점막 생성에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화 불량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게 있고요. 소화가 안 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위가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 할 때,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될 때 할 때는 우리 제품 중에 소화효소 제품 나오죠. 엔자임 프로발란스 아니면 혈당 프로발란스. 요거는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어떤 사람은 혈당이 잘 맞고 어떤 사람은 엔자임이 더 잘 맞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먹어보세요. 먹어보시고 어떤 게 나한테 잘 맞는지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엔자임 프로발란스, 그러니까 소화가 더부룩하다 그러면 엔자임 프로발란스가 도움이 된다. 근데 위가 안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럴 때는 도움되는 게 메나C입니다. 위가 안 움직이는 건 기운이 없어서 위를 못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 움직이게 해줘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소화효소 암만 먹어봤자 효과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냥 가스만 더 생기니까 음식물이 안 내려가고 효소가 내려가니까 가스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토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를 하셔서 위가 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럴 때는 위가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을 주면 되죠. 그럼 메나C는 인삼사포닌 성분이 있잖아요. 그게 위에 기운을 줍니다. 그래서 움직여지게 만드는 거고, 메나C 속에 들어있는 4가지 허브 성분, 레몬 버베나라든지 아니면 페퍼민트, 세이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양 강장제, 그 소화 기능을 돕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셔주면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되셨죠?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췌장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췌장으로 음식물이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담낭이라고 있어요. 담낭에서 뭐가 나오냐면 담즙이 나옵니다. 담즙은 뭘 대사시키냐? 지방을 대사시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담즙은 담낭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간이 하는 일이 500가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간이 하는 일이 500가지이기 때문에 간에서 여러 가지 일 중에 담즙을 만드는데 간이 틈나면 담즙을 만들었다가 이거 간에 저장하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담낭에다가 저장해뒀다가 음식물이 십이지장을 내려갈 때 담낭에서 담즙을 확 분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담즙이 하는 역할은 지방을 대사시킨다 그랬으니까 지방이 대사시키면서 좋은 게 뭐냐면 지방을 대사시키면서 뭘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일 날 때 탄수화물이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내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운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 지방을 태울 때도 뭐가 필요하냐? 담즙이 많이 나와서 이것들을 분해하는 거니까 담즙이 적으면 우리 간 수치, 쓸개즙 수치 보면 양자 측정에 담즙이 되게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살 빼기 힘듭니다. 원래는. 담즙이 적으니까 지방 대사가 잘 안 돼요. 또 담즙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호르몬을 만들어요. 호르몬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하자면 프로그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컴퓨터 스펙이 아주 하드웨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프로그램이 후지면 그게 잘 안 돌겠죠. 근데 스펙이 좀 떨어져도 프로그램이 좋으면 어때요? 컴퓨터가 잘 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이 되게 중요한데 호르몬이 기분 좋아라, 잠을 자라, 지금 열정을 내라, 뭐 좀 쉬어라, 이 모든 것들 늘 조절해 주는 게 호르몬이거든. 근데 그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게 지방이다. 그러니 담즙이 적으면 지방 대사가 안 되니까 호르몬도 잘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담즙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해독. 그래서 우리가 먹는 첨가 물질들 있잖아요. 첨가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독소를 담즙이 결합시켜서 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담즙이 적으면 해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담즙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시면 되는데 현대인들은 담즙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왜요?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요. 난 고기 안 먹는데 식용유 먹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보자. 하루 종일 요리하는 것 중에서 식물성 기름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어요. 심지어 나물 무칠 때도 뭘로요? 참기름, 들기름 넣잖아요. 걷다가 비빔밥 먹을 때 참기름을 또 붓잖아요. 그렇죠? 걷다가 계란 하나 올리고 모양 내려고 참깨를 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침개 먹을 때 기름이죠. 밥 볶아 먹을 때 기름이죠. 심지어 막 찌개 끓일 때도 식용유 넣잖아요. 안 넣으세요? 제 비결 알려요. 김치찌개 정말 맛있게 끓이는 게 뭐냐면 김치찌개 끓일 때 식용유를 넣어서 끓이면요. 이 국물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모르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참고로 그래서 식물성 기름하고 이 김치찌개랑 만나면 맛이 배가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김치찌개를 되게 잘 끓이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땅콩 버터를 넣어요. 그 여러분들 김치찌개 맛집 있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면 땅콩 버터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한 맛을 살리면서 감칠맛까지 딱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땅콩 버터 속에는 또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는 미원 안 넣어요. 그리고 땅콩 버터 넣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결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름은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아까 얘기했대요. 그 좋은 낫또 속에 식물성 기름인데 걷다 또 들기름을 쳐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쳐서 먹는다 이거예요. 쳐서 그러니까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지방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담즙이 고갈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즙을 올려줘야 되는데 항상 뭐냐면 올려주는 게 빠르다, 아끼는 게 빠르다. 일정 기간 아끼는 게 빠르다.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좀 피해 보세요. 저도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몇 달째 기름기를 거의 피하고 식생활 했는데 어제 모처럼 애들이랑 영화 끝나고 바쁘게 밥 먹으려니까 없으니까 돈가스를 먹었거든요. 근데 돈가스 한번 먹으니까 오늘 확실히 컨디션이 확 후져져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제 몸이 어느 수준까지 가면요 먹는 음식에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껴줘야 되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담즙을 올려주면 좋잖아요. 담즙을 올려주는 가장 좋은 성분이 뭐냐? 강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서 어디에 강황이 많이 들어있냐? 트루 퓨어 속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루 퓨어가 진짜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시면 돼요. 보통 밀크시슬만 넣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담즙이 부족할 걸 알고 죄송합니다. 담즙이 부족할 걸 알고 이게 강황까지 넣어놓는지, 이거 메나테크 정말 기술력 아니면 아니다, 모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넣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이 담즙이 독소 배출 이런 것들이 능하고, 또 담즙이 뭐냐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담즙이 적으면 담이 잘 걸려요. 이해되셨어요? 몸에 통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쓸개즙을 이렇게 입에다 들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쓸개즙들이 전부 다 천연 진통제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쓸개즙이 부족, 양자 측정기인데 담즙이 부족하다 그러면 몸에 통증이 생길 확률이 높다. 여기저기 생길 확률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웅담도 먹고 민물장어, 쓸개도 먹고 했잖아요. 그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막 허리가 너무 아픈 분이, 저희 아버지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수술 직전까지 갔는데 그 장어 쓸개 딱 빼먹고 드시더니 허리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통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굳이 퓨어가 나요? 쓸개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퓨어가 낫습니다. 왜 그러냐? 쓸개가 효과는 빠른데 뭐가 문제냐면 온갖 기생충은 거기에 다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장어 쓸개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위험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췌장에서 이제 정리하는 단계가 옵니다. 이거 뭐냐면 아까 이제 12지장이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소화되기,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러면 아직이라도 소화가 될 준비가 덜 된 음식이 12지장을 통해서 장으로 내려가면 장이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병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12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셨죠? 12지장이 지나면서 요 췌장이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췌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얘가 덜 씹어서 탄수화물이 덩어리로 내려왔네? 그럼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더 내보내고요. 얘가 고기를 많이 먹었네? 그럼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더 나오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모든 소화효소가 나오는 데가 바로 췌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소화효소는 사람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한정이 돼 있어요. 체질별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귀로 보면 이렇게 테두리 하면 요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요 능선 있죠. 요 가운데 능선이 있어요. 귀 중간에. 요 능선이 가운데 이렇게 테두리 가다 능선인데 요 능선이 굵은 사람이 있고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얇은 사람은 평생 쓸 수 있는 소화효소가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굵은 사람들은 소화효소가 죽을 때까지도 충분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요거 아니더라도 양자 측정기 재보시면 나오잖아요. 소화효소가 부족한지 정상인지 나오잖아요. 양자 측정기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귀가 이렇게 능선이 얇은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자주 먹어야 돼요? 끼니수를 줄여야 돼요? 끼니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제가 보니까 소식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끼니수 줄이는 게 빠르고 요 분들은 뭐라고요? 예. 뭐 식충 유전자를 타고나셨기 때문에 어지간히 드셔도 괜찮는데 많이 먹어서 독소가 쌓였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 번씩 해독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양자 측정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설명하거든요. 소화효소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클린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소화효소가 적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양은 한정이 되는데 이미 부족해졌잖아요. 그럼 소화효소가 있으면 뭘 먹어도 몸에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금 그래서 당신은 지금 소화효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다 독이다. 그러니 지금은 당신이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 먹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정 기간 소화효소를 아껴야 된다. 보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소화효소가 제일 중요한, 우리 수명은 소화효소가 결정하는 거예요.
소화효소가 적어지면 이제 곧 갈 때 됐다는 뜻이거든요. 병이 생길 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화효소는 아까 유전자 개수가 한정이 됐기 때문에 아끼는 수밖에 없다.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아끼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금식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의 비법은 양자 측정기 소화효소가 적게 나오면 무조건 클린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2장을 통해서 음식물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도착하냐? 바로 소장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소장이거든요. 그러면 소장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자 이제 흡수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장에서 흡수될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12장 거치면서 소화될 준비를 다 맞춰야 돼요. 그런데 소화될 준비를 다 맞추지 못하고 소장으로 음식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해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알러지의 시작은 소장에서 시작이 돼요. 알러지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찌꺼기가 이제 그 뭐냐면 소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때서부터 노폐물이 나오면서 알러지가 시작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러지의 시작은 소장이고 소장에서 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내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을 때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일주일에 300g이 우리 소화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인데 그 이상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절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소장에서는 흡수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 과학기술로도요.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소장은 내시경을 못해요. 그래서 소장이 우리 장기 중에 제일 길고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기인데 소장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자 측정기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양자 측정기는 뭐예요? 소장이 흡수 기능 개수가 뜨죠. 소장의 연동 운동 개수가 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장이 정말 중요한 역할. 왜냐면 다 만들어 놓고 흡수가 안 되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할 때 자, 양자 측정기를 통해 소장의 움직임 개수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연동 운동 개수가. 그러면 소장이 덜 움직인다는 건 어떤 뜻이냐?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혈액순환을 통해서 연동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물질 뭐가 있겠어요? 오메가3. 또 한 가지는 혈관이 나쁘면 소장이 못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AO. 이 두 가지가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소장 기능을 소장이 연동운동을 안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가 먹고 안 움직여서 그래요. 그래서 소장을 좋아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뛰는 겁니다. 걷는 것도 좋지만 가볍게 조깅하는 거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장에도 여기저기 노폐물이 달라붙어 있겠죠. 달라붙어 있으면 그걸 먹어서 해결하려고 해요. 누차 말하지만 배불러서 배 터지기 직전인데 뭘 먹어서 소화시킬까? 이거 되게 미라는 거 아니에요? 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긴 장 노폐물을 빼내려면 뭐 하면 좋겠어요? 자극을 주는 거 뛰면 얘네들이 자극이 되잖아요. 다 털려 나옵니다. 그래서 장을 좋게 해주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조깅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깅하는 사람 치고 똥 못 싸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변비가 있어 그러면 식이섬유, 엠브로토스를 몇 통을 더 먹어야 돼요. 그러지 말고 뭘 하면 된다고요? 좀 뛰어보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엠브로토스 먹으면 저희야 좋죠. 근데 먹으면 확실히 효과는 빠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뛰면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흡수하는데 어떻게 흡수하냐면 여기 보시면 장내 세포들이 육모들이 이렇게 빼곡히 나 있죠. 이 육모들을 확대하면 이렇게 육모들이 돌출된 육모들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모들을 쭉 다 피면 12kg가 넘는데요. 왜 육모가 많이 나 있냐? 왜냐면 음식물이 지나갈 때 맨둥맨둥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육모가 있으면 울퉁불퉁 지나가면서 영양소가 흡수돼. 그러니까 우리 몸은 기가 막히게 하나라도 더 흡수하려고 육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육모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육모 사이에 뭐가 달려있냐? 더듬이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 더듬이는 칼슘만 흡수해요. 또 한 더듬이는 뭐만 흡수하냐? 아미노산 중에서 로이신만 흡수해요. 요거는 비타민 A만 흡수해요. 그래서 이 소장 육모가
각각이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빨아들이는 육모가 있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소장 기능이 도와주려면 흡수가 잘 돼야 되고, 흡수가 잘 되려면 이 육모에 뭐가 많아야 돼요? 더듬이가 많아야 돼요. 근데 그 더듬이의 원료가 뭐다? 엠브로토스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장 육모 기능, 흡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양자 측정기를 하시면 소장 그 흡수 기능 개수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져 있는 사람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영양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소장 흡수 기능 개수가 떨어진 사람들은 고영양식 있죠. 뭐 있어요? 장어, 삼계탕, 그 다음에 고기, 이런 것들이 다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분해된 음식, 두부라든지 아니면 청국장, 된장, 장조림, 이렇게 분해된 음식을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날 삼계탕을 먹어야 돼요? 콩국수를 먹어야 돼요? 콩국수나 두부를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이 약해지면 영양소 흡수가 안 되니까 문제도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한방에선 심장의 짝이 소장이에요. 자, 소장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멈추면 안 된다 그랬죠. 지치면 안 된다 그랬죠. 영양소를 어디서 많이 쓰겠어요? 심장에서 많이 쓰겠죠. 그러면 이 심장에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게 소장입니다. 그래서 소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디가 약하냐? 심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측정기로 꼭 데이터를 내봐야 되는 게, 나 심장이 약해,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심장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 소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심장 건강을 위해서 뭐 오솔린 먹어야 돼요, 뭐 먹어야 돼요 하지만 소장 건강을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엠브로토스를 많이 드셔야 된다. 그래서 소장이 약한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드는 체질이고, 이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엠브로토스를 더 많이 먹어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클린하면서 먹고 체험 답답해요. 이런 사람들 얘기가 거의 대부분 소장이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엠브로토스를 많이 드시라.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장의 적은 뭐 것 같으세요? 그럼 지금까지 결론을 내린 걸로 보면 아까 알러지의 시작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오솔린 같이 분해된 단백질 말고 육류라든지 생선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소장의 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기를 안 먹자는 소리 아니에요. 먹되 뭐 하자고요? 좀 줄이자. 일주일에 300g이면 좋다. 나는 300g 이상 먹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제성 가서 드시라. 거기서 먹으면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되게, 심지어 칼로리도 제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을 가도록 해요. 소장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대장부터 이어가겠고요. 15분간 휴식하고 4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